가죽은 갈라졌고 색은 빠졌다. 그런데도 이 소파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자리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거실 풍경이었다. 밤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그 끝에 늘 앉아있던 아버지의 등, 우리 집엔 싱글 소파 하나뿐이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 기대는 모습을 나는 오래전부터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새 소파를 골랐다. 어깨가 다정하게 닿아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등을 천천히 눌러주는 것. 기사님이 문턱을 넘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다. 엄마는 리모컨을 정리하는 척, 아빠는 벽시계를 괜히 맞추는 척. 기대와 낯섦 사이에서 작은 몸짓들이 오갔다. 새 소파 위에 나란히 앉은 부모님을 보며 나는 속으로 박수를 쳤다. 이제 둘이 편하게 기대세요. 그때 구석에 밀려난 싱글 소파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하루를 내려놓던 자리, 엄마가 무릎 담요를 접어 덮어주던 자리, 내가 자라난 저녁들이 겹겹이 눌린 자리. 너희 집엔 소파 없어도 되냐? 혼자 사니까. 이거나 가져갈래? 부모님이 묻는 소리를 듣고 나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가죽 위에 얹었다. 미세한 갈라짐, 손끝에 닿는 오래된 온도, 말로 다 안 되는 안도, 짧은 침묵,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갈게요. 내 집은 필요한 것만 있는 집이었다. 작은 책상, 얇은 매트리스, 컵 2개, 접시 2장, 줄을 바짝 당긴 선처럼 간결한 삶. 그곳으로 싱글 소파 하나가 들어오자 집의 선이 미묘하게 틀어졌고 그 틀어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살짝 벗겨진 가죽의 가장자리, 누군가의 손등처럼 마른 윤기, 스프링이 툭 낮게 인사하는 소리. 손으로 한번 쓸고 또 쓸다가 내 숨도 같이 느려졌다. 아버지는 늘 같은 순서였다. 코트를 등받이에 걸고 허리를 조금 구부려 앉아서 다리 받침을 쭉 뽑아 올리는 리듬. 그 순간 집의 톤이 한 칸 낮아졌다. 거실의 공기, TV의 음량, 그리고 아버지의 숨소리까지. 겨울이면 현관문 아래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된장국을 젓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유리창엔 숨결이 길게 서리고 아버지가 앉으며 하고 내쉬던 긴 숨. 그게 우리 집 저녁의 벨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걱정들이 툭 내려앉았다. 여름에는 선풍기 날개가 윙하고 돌았고 아버지 무릎 위 얇은 수건의 습기가 부채질에 실려 날아갔다. 팔걸이에 부채가 탁탁 박자를 찍고 엄마는 수박을 썰며 씨는 모아서 버려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종이컵에 까만 점들을 모으다 결국 몇 알 삼키고 들킬까봐 혀끝을 내밀며 웃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부채질 방향을 내 쪽으로 살짝 틀어주었다. 장마에는 베란다에 작은 강이 생겼고 젖은 양말을 소파 앞에 널어두고 다리 받침을 끝까지 빼서 셋이 한 줄로 누워 TV를 봤다. 뉴스 앵커는 늘 같은 표정으로 다른 슬픔을 읽어내려갔고 드라마는 매번 다른 울음을 만들었다.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엄마가 말하면 그때도 여기 아버지가 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평범한 대화가 우리 가족의 일기였다.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던 날도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 높았고 나는 팔걸이에 손톱으로 얕은 선을 냈다. 그 극힘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했고 그 말이 더 서운해서 문을 닫았던 밤, 문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컵 아래 손때 묻은 코스터가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소파에 앉은 아버지는 내가 옆에 앉기도 전에 다리 받침을 내 자리까지 쭉 내어주었다. 그게 우리 집의 화해 방식이었다. 금요일 밤이면 어깨가 눈으로도 무거워 보였고 오늘은 조금 피곤하다. 울지 않는 방식의 울음 같은 한마디. 소파는 늘 같은 대답으로 받았다. 앉아, 괜찮아. 그 말이 등받이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집이었고 침묵으로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이 소파는 앉으면 푹, 그러면서도 허리를 적당히 받쳐주는 묘한 재주가 있었다. 팔꿈치를 얹으면 미세하게 삐걱이는 팔걸이, 다리 받침을 펼치는 순간 거실 소음이 반 박자 느려지는 느낌. 나는 지금도 같은 순서를 따라한다. 다리 받침을 올리고 등을 살짝 기대고 공기를 한 톤 낮춘다. 그 순간 비로소 집이 완성된다. 새 소파는 부모님께 드렸지만 내가 가져온 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갈라진 가죽 틈마다 엄마가 국을 데우던 소리, 아버지의 마른 기침, 리모컨을 찾다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함께 웃어버리던 조용한 소란, 겨울밤 유리창의 성에까지 모든 것이 내 거실로 이사온 느낌이었다. 청소하다가 소파 밑에서 동전 2개와 영수증 하나를 주웠다. 고구마 마탕 하나, 우동 하나, 탕수육 소자 하나. 엄마가 좋아하던 달큰한 조합. 아마 그날 마지막 한 조각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반으로 나눠 먹었겠지. 영수증은 버리지 못하고 책갈피처럼 소파 옆창 사이에 끼워두었다. 팔걸이 아래 작은 구멍도 발견했다. 아마 내가 어릴 때 호기심이 파고든 흔적일 것이다. 그날 엄마는 야단을 쳤고 아버지는 웃음을 참으며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라고 했다. 부끄러움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남았다. 나는 지금도 그 자리를 손끝으로 톡톡 건드리다. 괜히 미안해져서 조용히 쓰다듬는다. 사물은 늙어가고 가죽은 마르고 색은 빠지고 스프링은 가끔 툭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런데도 관계는 이상하게 더 깊어진다. 오래된 흉터가 날씨를 먼저 알아차리듯 낡음은 예민한 감각이 된다. 이 소파의 낡음은 우리 가족을 감지하는 감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들을 이곳에 걸어두자고. 실패한 날은 실패를, 버틴 날은 버팀을, 아무 일 없는 날은 그 평온 자체를.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 아버지가 늘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하루를 기대어 둔다. 어느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소파 잘 쓰냐? 응. 앉으면 마음이 조용해져. 잠깐의 정적. 그래? 그게 좋은 거다. 짧은 말이 길게 남았다. 좋은 것의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 사람도 함께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았다. 불을 낮추고 창밖을 본다. 늦은 버스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천천히 깜빡이고 나는 몸을 더 깊게 기대며 생각한다. 새 것만이 위로는 아니구나. 반짝임만이 새 출발은 아니구나. 어떤 위로는 갈라진 가죽 틈에서 나오고 어떤 시작은 색이 바랜 자리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묻곤 한다. 추억이 깃든 물건을 왜 붙잡아? 나는 천천히 답한다. 과거에 사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숨쉬는 일이라고. 버려야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균형을 찾는 날도 있다고. 추억의 가치는 남이 정하지 않는다. 오래됐다와 쓸모없다는 다른 말이고 낡았다와 가치 없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다. 이 소파는 내게 앉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대는 법, 쉬어가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까지. 모든 휴식은 어떤 움직임의 예고편이고 제대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들 수 있다는 걸. 부모님 새 소파에 앉아있을 얼굴을 떠올리면 우리 집 공기도 따뜻해진다. 같은 드라마를 보다가 같은 장면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그 평범한 불일치가 거실을 더 다정하게 만든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내 거실의 온도가 반도쯤 올라간다. 어느새 싱글 소파는 내 집의 중심이 되었다. 작은 집의 균형추. 나는 여기서 책을 읽고 가끔은 울고 가끔은 이유 없이 웃는다. 팔걸이 위로 햇빛이 넘어오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잘 지냈어. 소파는 늘 같은 대답을 들려준다. 앉아. 괜찮아. 이 이야기를 듣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니? 갈라지고 색이 빠졌지만 만지면 마음이 돌아오는 물건. 남들에겐 소소해도 너에겐 오아시스 같은 존재. 컵의 작은 흠, 담요의 보풀, 책 등의 주름, 이름 붙이지 못한 사소함들. 그 사소함들이 우리를 계속 살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는다. 손끝에 전해지는 시간의 온도. 그리고 속으로 다짐한다. 남의 시선 대신 너의 속도. 오늘은 그걸로 가자. 추억은 뒤로만 흐르지 않는다. 어떤 추억은 내일로 흐르고 어떤 물건은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민다.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 다리받침을 천천히 내리고 몸을 일으키며 아주 작게 인사한다. 고마워. 소파는 대답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집이란 서로의 몸을 받아주는 사물들과 그 사물에 기대는 마음들로 완성된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우리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